자, 1학년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2주 동안 2학기 수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2학기 때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을 하면 2시간 정도 수업을 만나볼 건데요. 2시간이라도 온라인이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 내용하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돼야 될, 다음 주까지 진행돼야 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목을 보시면 이번 단어는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저번 주에 학교 오셔서 다 가져가셨죠? 자, 교과서 206페이지 펼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학기 때는 1학기 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3개의 단원을 아마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3개의 단원을 배울 건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빛과 파동 단원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반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용을 보면 빛과 파동은 빛, 그리고 거울과 렌즈, 그리고 파동과 소리, 이렇게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빛 단원부터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3가지 제목을 보면 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것들, 빛과 관련된 물건, 거울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처음 온라인 수업이라서 내용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아주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요. 이 내용 수업 잘 들으시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출해 달라 그러는 과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이번 수업 잘 끝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제목을 보시면 물체를 보는 과정인데 총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 보고 있죠? 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벌써 6년 동안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수업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가 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이니까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왜 보이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밤에, 여러분들 밤에 불을 끄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희밋하게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깜해져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활할 때는 웬만큼 깜깜해진 곳에서는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 보였어요. 근데 정말 빛이 아예 없으면 정말 보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보이는 백룡 동굴에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깜깜해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보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선생님이 경험담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창에 있는 백룡 동굴이라는 동굴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보통 우리가 동굴을 다니게 되면 계단이 설치가 돼 있고 조명도 나와 있고 이렇게 관광처럼 밝은 곳을 다니게 되는데 이 백룡 동굴은 최대한 동굴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자연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동굴을 들어갈 때 빨간색 동굴 복장하고 하이바를 쓰고 막 기어서 가기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머리에 쓴 랜턴을 켜지 않으면 이 동굴에서는 빛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굴 탐험을 한번 갔었는데 여기 쭉 한 1시간 정도 들어가고 나면 큰 광장이 나와요. 박쥐들도 살고 굉장히 큰 광장인데 여기서 어둠 체험을 합니다. 어둠 체험을. 근데 선생님도 이제 거기 처음 갔을 때 에이, 불을 끄고 조금만 있으면 보이겠지. 웬만큼 깜깜한 방이나 이런 데서는 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자, 다 같이 전원을 꺼주세요 하고 전원을 딱 껐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을 아무리 가까이 이렇게 가져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는 정말 빛이 아무것도, 여러분들 표현으로라면 1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굴을 경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밤에 불을 끄거나 깜깜한 곳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이유는 그래도 어디선가 조금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아무튼 경험을 하게 됐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 정말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내를 돌아다닐 때 뭐 요즘은 간판에 불이 너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웬만큼 깜깜하지 않고서 다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때 불을 딱 끄게 되면 처음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즘 불 끄고 휴대폰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에 불을 꺼도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그럼 불 꺼진 방에서 뭔가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선가 조금의 빛이 지금처럼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밤에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명을 다 꺼버렸을 때 새까맣게 아까 동굴처럼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밤에는 우리가 한번, 요즘은 밤에 빛이 너무 밝아져서 정말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잘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불을 다 끄게 되면 지금 이런 사진에 보는 느낌을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불을 다 끄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는 별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깜깜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느낌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디선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저거 은하수거든요. 은하수.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등교 계획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은하수를 밤에 본 친구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 선생님도 천체관측을 하면서 어두운 곳에 가서 봤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밤이 그만큼 밝아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밤에 불빛들을 많이 켜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어떻다고요? 빛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건 어디선가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빛이 나오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저기 세 번째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지구는 아침이 되면 밝아집니다. 왜? 해가 뜨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계에서 빛을 유일하게 내는 곳, 빛을 방출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바라봤을 때가 낮이 되고 태양이 바라보지 않았을 때가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깜깜해지게 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에서부터 빛이 나왔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 태양 반대편으로 갔을 때 밤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뭐가 보인다? 별이 보인다. 별. 태양과 같은 별들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얘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밤하늘에 있는 저기 조그맣게 빛나는 작은 별들은 태양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입니다. 근데 태양은 우리 지구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낮에 크게 보이지만 별들은 너무,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 너무라는 걸 표현하기 진짜 어렵지만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쟤네들도 태양과 같은 빛을 내는 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들만 빛을 내느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게 뭐죠? 빛을 내는 거? 불입니다. 불.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불에서도 빛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꼭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기술을 개발했죠. 제일 먼저 만든 건 에디슨이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LED 조명까지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켜고 있는 이런 빔 프로젝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밤하늘 말고 아니죠. 거실이나 집안이나 교실에서 켜고 있는 이 LED 등에서도 빛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인간들이 불을 발명하거나 조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정말 태양하고 별빛밖에 없었어요. 빛을 내는 것이. 근데 인간이 불을 발견하고 전등을 만들면서 이제 빛을 내는 물질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이나 불이나 LED 조명처럼 빛을 내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원. 그래서 이런 광원에서만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있을 때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빛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빛을 100%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만큼 빛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빛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빛은 직진합니다. 직진. 근데 지금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빛이 직진하는 광경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또 빛을 모아서 강하게 쏠 수 있는 레이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보면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화면에는 선생님이 허팝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레이저 같은 걸 막 이렇게 쏴가지고 막 탈출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는 영화들도 있지만 허팝이 이렇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유튜브 영상도 선생님이 같이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요 수업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업 잘 들으시고 빛이 어떻게 직진하지? 라는 영상, 요 허팝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도 빛이거든요. 빛은 직진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안 장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햇살이 쫙 쏟아지는 거,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10몇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저거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광망이에요. 광망. 빛 커튼의 의미죠. 그래서 저 광망을 보더라도 빛이 구름 사이로 직진을 해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나 광망을 보면은 빛은 뭐 한다? 직진한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이 직진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림자죠. 그림자. 선생님 아가들이 있었죠? 선생님 아가들이 있는데, 아가들은 계속 그림자를 밟으면서 쫓아다니는 놀이를 해요. 근데 그림자는 절대 밟을 수 있다 없다? 내 그림자는 절대 밟을 수가 없다. 내가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항상 만들어지는 이 개념들을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명의 위치를 바꾸면 그림자가 위치가 바뀌는 것도 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처음 워밍업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쵸? 빛이 없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불 끄니까 보여요? 이거 아니에요. 불 껐을 때 보이는 건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정말 빛이 없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빛은 누가 만드냐? 원래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빛은 태양하고 별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불을 발견하고 조명을 만들면서 인공적으로도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내용이었고, 그 빛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은 무조건 직진한다. 직진한다. 그래서 그 직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예요, 과제. 선생님 이번에는 구글 문서를 만들어서, 구글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출할 건데요. 그거 작성하셔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 과제의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뭐 할 거냐면, 구글 문서에 이게 가장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보는 거 너무 당연하다,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6년 동안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와, 왜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자,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그림에다가 우린 책을 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책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빛을 이용해서 한번 경로를 표시해 볼 거예요. 근데 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로를 뭘로 표시할 거냐면 화살표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화살표를 그리셔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다라는 빛의 경로를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글 문서에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업로드한 과제로 화살표 그리는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법을 설명해 놓겠습니다. 화살표 그려서 눈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책을 보는지를 설명하시면 좋겠고, 요 밑에다가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 내용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는 게 이번 시간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빛의 경로로 표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첫 번째 수업 이 정도로 아무튼 마칠 거고, 과제 제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팝의 레이저 탈출 영상 한번 보시면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 빛의 경로 어느 정도로 잘 그리고 이해하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생각해서 하셔도 되고, 이 내용 잘 작성하셔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제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